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기 전에 항상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개내생이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내생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동영상은 보고 오셨죠? 오늘도 비트코인 2탄, 비트코인 투자 손실을 어떻게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난 동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비트코인으로 투자 손실을 입으신 분들의 상담이 되게 많았고요. 거기에 유형들이 조금 있었어요. 일단 젊으신 분들이 비트코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많았고, 소득에 비해서 채무가 좀 과다한 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 채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기 전에 항상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개내생이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내생이 되고요. 그럼 기각은 안 납니까? 라고 하면 법원의 어떤 보정명령을 아니면 보정공고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기각은 안 나요. 그러면 법원의 보정사항이 대부분 변제율을 올리라는 거예요.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이 최근 대출, 비트코인이나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로 발생한 최근 대출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채무자의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편이에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변제율이 좀 조정이 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80% 이상 또는 가능하면 전액 변제를 요구를 해요, 법원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실무 사례는 두 개인데요, 두 개. 2021년에 발생한 빚이었어요. 그리고 한 3월 달쯤 신청을 해서 한 5, 6월 달쯤 개시가 난 사건들이었어요. 하나는 33%의 변제율, 하나는 80%의 변제율이었어요. 요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채무는 33% 변제해도 개시가 나는지, 또 어떤 채무는 80% 변제해도 개시가 나는지, 또 어떤 채무는 100% 변제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아, 나는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나는 요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33% 변제율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상황은 이래요. 급여는 17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이는 한 20대 후반? 요 정도 됐었고, 채무는 뭐 한 발생한 지 6개월도 안 된 채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전체가 비트코인은 아니었어요. 일부는 주식이었고, 일부는 생활비였고, 일부는 비트코인이었어요.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된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 채무 플러스 주식, 비트코인, 도박은 금지명령, 이 신청이 인용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요분은 급여소득자기도 했고 금지명령이 다행히 인용이 됐습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된다는 거는 연체 초반에 채권자들한테 추심을 좀 안 당하는, 추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처음에는 원칙대로 저희가 변제계획안을 넣었어요. 어땠냐면 17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10만 원을 빼고요, 이분이 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살았는데 그 월세 중에 40만 원을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달라 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36개월 갚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채무의 11% 정도를 변제하겠다라는 변제 계획안을 넣었어요. 어떠세요?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최근에 돈을 빌려서,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사용이 되었는데 11% 갚고 나머지 90% 상당을 연책시켜 주세요라는 변제 계획안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수차례 보정이 나왔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 40만 원 추가 생계비를 빼라 라는 보정이 나왔고, 그래서 60만 원씩 36개월 33% 변제율로 결국에는 개시가 났어요. 개시가 났다라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가가 나거든요. 이분이 33%라는 비교적 되게 낮은 변제율로 인가가 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보정공고가 나온 이후로 반성문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도박센터 교육이 있거든요. 단도박센터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 말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도박센터 교육을 4회 정도 이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 중에 병원비로 이 채무자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에도 채무자가 지출을 했다라는 증빙도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남짓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33% 정도
정도의 변제율로 게시가 난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개월까지 쫙 늘리라고 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60만 원 곱하기 60개월 늘리면 3,6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제율이 50%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회생위원님이 어떤 반성문이나 아니면은 이 도박센터 교육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을 저희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이분의 어떤 현재의 그 상황, 이분이 코로나 시국에 직격탄을 맞은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33%로 비교적 좀 많이 양보해준 그런 변제 계획안이 게시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급여가 좀 낮다거나 아니면은 뭐 반성문을 미리 감치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법원이 좋아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채무를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각오를 적은 반성문이라든가 관련 기관의 교육들을 들어오시면 아마 조금 괜찮은 그런 변제율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원이 무조건 100% 갚아라, 무조건 80% 갚아라 이러지 않아요. 채무자의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가 변제 능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되도록이면은 채권자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들이 충분히 갚겠다는 노력만, 그런 의지만 보여주면 이 정도의 변제율로도 게시가 날 수 있고 인가가 날 수 있다라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법원이었고 일단 부채는 1억 1천만 원이었고 이분도 최근에 비트코인 전액이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은 급여가 조금 넉넉했어요. 300만 원 이상으로 넉넉했고 저희가 신청서를 넣을 때도 300만 원 정도의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220만 원 곱하기 36개월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변제율을 한 75% 정도로 나름은 넉넉하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뭐 당연하지는 않지만 이분도 어쨌든 금지명령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체에 따른 채권자의 추심을 조금은 덜 받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술서, 그러니까 반성문이라고 하진 않고 일단은 채무중대 경위서나 진술서를 넣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고 사정이 나름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요거 읽어봤을 때 아, 이분 열심히 사셨구나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어요. 마지막에 어떤 자기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다 날려버린 그런 결과는 되게 안타까웠지만은 어쨌든 이분도 채무중대 경위서 반성문을 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게시 신청서 상에 변제 계획이 그대로 게시가 났어요. 추후에 이분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최저생계비 요게 좀 모자라지 않느냐 자기한테. 물론 최저생계비를 양보해주는 경우들은 잘 없긴 한데 어쨌든 변제 계획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게시 결정 이후에도 변제 계획안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다만 변제율을 줄이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하고요. 변제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간을 늘리는 것들은 회생위원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바꿔주기도 해요. 인정을 못 받은 추가 생계비를 저희가 추가로 생계비 인정을 해주고 월 변제금을 좀 낮추고 변제기간을 늘리겠다라고 사전에 회생위원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어요. 회생위원님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이분이 220만 원 곱하기 36개월에서 180만 원 곱하기 45개월로 월 변제금을 좀 줄이고 변제 기간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해서 75% 상당의 변제율로 게시가 났다는 요 사례가 있어요. 요게 보통 통상적이에요. 그래도 원금의 한 25% 정도는 줄어들었고 이자는 당연히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빚을 갚되 자기의 상황을 봤을 때 월 변제금을 줄이고 변제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조정이 가능한 그 선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 게시가 난 비트코인과 관련된 변제 계획안 2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보세요. 첫 번째로 법원은 많은 변제를 요구를 해요. 왜냐? 최근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상당수를 잃었다. 그리고 요거를 회생제도로 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많이 갚으라고 해요. 80% 이상 변제가 대부분이고 사실 이 채무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도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다면 요거는 전액 갚으라고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부 조정해서 변제율을 조정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비트코인이라 해도 내가 갚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법원이 납득할 만한 어떤 변제 계획안을 낸다면 원금의 일부를 법원은 양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생제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법원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어떤 보정들을 내는지, 그 다음에 그 보정의 내용이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법원의 입장을, 물론 제가 법원 직원 아니지만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청인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무가 주식, 비트코인, 인터넷 게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지나친 주식 투자 등 불성실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총 주식, 비트코인, 인터넷 게임의 총액과 현재 잔존 가치를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고 다시는 주식 투자 등을 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반성문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내가 비트코인 주식 도박 안 하겠다는 반성문 써갖고 와야지 변제 계획안을 인가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엄청 안 좋아하겠죠? 또 읽어드릴게요. 신청인은 과다한 가상화폐 투자 및 그 밖의 사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바, 다시는 가상화폐 투자 또는 도박을 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의 반성문과 도박중독치료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심리건강센터 등에서 치료 또는 상담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요것도 동일해요. 뭐냐면 도안은 주겠는데 반성문도 써갖고 오고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젊으신 분들이 최근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도박, 비트코인을 하고 그 어떤 채무 부담분을 내가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니까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법원이 따끔하게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성실하지만 불운해서 많은 채무가 발생하신 분하고 한번 해볼까? 남들이 다 하는데 빚을 내서라도 이걸 하면은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떤 분별 없이 비트코인을 하신 분들과 똑같은 변제 계획안이 나오면 사실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요. 요런 어떤 그 비트코인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도박과 아니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담 내역들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법원이 요구하는 이 도박과 관련된 상담 센터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이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거기서 대면 상담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상담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상담이나 교육을 이수해서 그 이수증을 출력해서 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반성문, 채무증대 경위서에 반성문을 첨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채무증대 경위서에 반성의 내용을 적으시든가 그 다음에 이 이수증들을 첨부하시면 그래도 법원에서 어떤 이 채무자의 사정을 좀 어여삐 여겨요. 변제율에 있어서 약간 양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2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투자냐, 도박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법원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도박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 갚도록 요구를 해요. 법원은 채무자의 편이 아니라 채권자의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원은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기를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도박중독치료센터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받고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끔 그런 의지를 담은 반성문이나 채무증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고 여러분들의 과다한 채무를 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50% 된다고 하는데 내가 상담해봤는데 30% 된다고 하던데 이런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아서 이 부채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나는 덜 갚을 거야, 나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서 그 빚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많이 깎을 거야, 그래서 빨리 회생을 하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 법원은 여러분들의 어떤 비트코인 채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갚도록 요구를 하고 상당히 나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채무 관련해서는 일단은 갚는 게 최고예요. 하지만 갚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회생은 된다. 다만 많이 갚아야 되고 반성문도 써야 되고 똑같은 문제를 재발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앞서 설명해드린 30%의 변제, 아니면 80%의 변제, 아니면 100%의 변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고생스러우신 어떤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니까 일단은 빨리 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많은 기관들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결정이 되셨으면 빨리 신청을 하세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끙끙 앓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하셔서 대박 나시는 거를 기원해 드릴게요. 다만 대박이 날 확률이 엄청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성실히, 그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